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집 마련 프로젝트의 제프입니다. 네, 오늘 조금 창업보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네, 어, 36,000호 선정이 됐죠.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요 5개 지역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지역 한번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기 신도시 수도 지구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뭐다? 용적률이 일단 이미 너무 높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용적률도 보통 평균 그냥 200% 정도입니다. 네. 주성복합은 한 390에서 보통 390% 자고 있고. 그래서 일반 아파트는 보통 200%인데 이게 이미 일기 신도시 자체가 거의 200%에 수준하는 184% 분당은, 일산은 169%, 평촌은 104%, 중동은 107%, 삼본은 112%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평균 연적률에서 기준 연적률로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26%, 300%, 330%, 330%, 350%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수익성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어, 발표를 했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이죠. 네. 기존에 이제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 보통 한 15층 정도의 아파트, 독도형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이게 되면은 최소한 25층의 정도에 되는 아파트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 잘 나왔을 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단지를 재개발 재건축했는데 여기는 일기시도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 상업시설, 공원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가 많이 됐죠. 전 지역 자체가 30년이 됐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단지가 아니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던 거를 블록으로 묶어서 미니시도시처럼 개발하겠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있던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 안에 필요한 아파트, 뭐 상호건, 역세권 이 모든 걸 넣어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선도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한번 어느 지역이 됐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네, 분당 21구에 있고요. 전체 3,569호입니다. 그래서 서현역에서 한 12분 거리에 있는 시범 현대하고 시범 우성 가운데 이제 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지구고. 그 다음에 분당 29구역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하고 바로 대각선 중앙공을 끼고 있는 샛별마을. 네, 서현역에서 전체 한 3,500호, 2,700호 이렇게 선도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자, 이제 순회역으로 넘어오면은 순회역 바로 앞쪽에 양지단지죠. 1단지, 2단지부터 해서 6단지까지 가운데 주상복합 학교 이 블럭을 선도지구가 개발됐고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죠. 4,392호. 여기서 가까워서 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인분당선이죠. 자, 평촌 넘어왔을 때, 평촌 넘어오면은 평촌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A-17하고 A-189역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꿈마을 동네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포함해서 이런 블록 단위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네. 또다시 평촌에 여기는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자유공원 끼고, 네. 이런 식으로 A-19구역 2333호 이렇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일산 넘어올게요. 일산 선도지구 경의중앙선 일산역 바로 앞에 후곡마을이죠. 10단지, 15단지, 4단지, 3단지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학교 이런 곳 초등학교 이걸 합쳐서 네, 블록화 시켜서 네, 선도지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전체 2,564호입니다. 일산 15구역. 자, 마두역 옆에 있는 일산 38구역. 네, 강촌마을. 네, 역시나 공원을 끼고 초등학교 낀 역세권 바로 앞에 입지 좋죠. 중학교도 있고 이걸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마두역 건너편 아까 이쪽 가고 건너편에 이쪽에 백송 1단지, 3단지, 5단지 네. 전체 3,600호. 네.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 넘어오면은 송내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 반달 마을.
반대 선형, 동화, 권역, 삼익 3,570호. 네. 부천시청역 바로 앞에 있는 유명하죠? 구축단지 은하마을. 네, 여기도 2,300호. 네. 3번입니다. 3번. 3번 여기서 도보로 22분. 조금 멀지만은 그래도 네, 2,758호. 네. 3번 주공, 자이백합, 장미 이렇게 있고요. 3번 9-2구역. 네, 여기서 도보로 도보로 20분 거리. 좀 멀리 있죠. 네, 한양 백두, 백두극동, 동선 백두. 네.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지도로서 대충 어딘지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장점이 있죠. 일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혜택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면제,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향상 이거 확인했고요. 인허가 통합 심의, 이제 단계별 개발을 빨리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자,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된 거는 이 전체적인 이 일정을 항상 펴놓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만든 자료지만은 이걸 늘 강의할 때도 보고 여기 항상 모든 거를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냐? 여기 나왔지도 않은 곳이에요. 뭐 여기 정도죠. 여기 정도. 이제 하겠다고 발표한 단계고 이제 뭐 내년에 기본 계획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무난히 많이 갑니다. 네. 아직 아닌 거고 내년에 나오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기본 계획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 지정이 된 후에 결국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이제 거주인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거는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시간이 제일 많이 소비되죠. 왜? 재개발 재건축이나 선도지구도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뭐라고 하냐? 1만 명이 함께하는 조별 과제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죠. 즉 사람이 사람과의 문제이고 거기다가 사람과 돈이 얽힌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해 만에 조합 설립되고 조합 설립 도대체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협의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한 제시되는 게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탁 방식은 뭐다? 여기는 입주민들이 하는 거지만은 이거를 신탁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보통 한 뭐 15% 정도에서 한 20% 정도를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전반적인 나중에 차후에 일반 분양이 됐을 때 금액대가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런 외주 업체를 좀 준다고 보면 되죠. 쉬울 수는 있으나 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들이 직접 조합장을 뽑고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사업시 인가는 어차피 서류 내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 또 승인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또 괜찮고. 그다음에 이주 철거 부분에서 이주민 원명이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똑같이 선도지구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착공 입주 일정이 언제냐 물어보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2030년 입주 목표라고 합니다. 27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미 27년도에 되고 30년도에 한다는 건데 이 모든 거를 그러면은 최소 3년 이내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 가능할 것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도지구로 해서 그게 더 빨리 되느냐?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서 올해 30년 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일산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보다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 오래된 동네라는 식으로 거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보기 쉽지 않죠. 요즘 이 동네 가면은 그분들이 굳이 돈을 들여서만까지 이사 갔다가 다시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할까? 라는 거에서는 굉장한 큰 의문이 있죠. 그리고 세대수가 일단 많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30년 입주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최소 12년에서 15년은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 지구의 선정이 안 된 곳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그 순차적으로 그 다음 스텝을 계속 2차, 3차로 발표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발 재건축을 잘 되려면 앞에 잘 돼 있는
성공 케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블록 단위로 하는 선도직원은 그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많이 선택을 할지, 이게 문제죠. 이 관건이죠. 근데 제가 시기가 대략 30년은 좀 너무 빠르고 오래 남았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3기 신도시하고 겹치게 됩니다. 일정상 봤을 때. 그러면 3기 신도시를 할 것이냐, 선도지구에 새 아파트 들어가시냐, 이런 실입주자들 고민이 있겠죠. 3기 신도시의 대략 지금 84 타입 지금 토지가 거래되는데 분양가를 따져보면은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선도지구 얼마 오를까요? 최소 재개발 재건축 거의 동시에 한다고 치더라도 3기 신도시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매매가도 많이 있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치적으로 봐도, 위치로 봐도, 네, 위치로 보게 돼도 기존에 1기 신도시가 있으면은 좀 외곽가 많이 빠져 있죠. 일산 분당 있으니까는 3기 신도시가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하남, 뭐 창릉, 이렇게만 여기 부천 봐도 1기 신도시 안에 3기 신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까운 입지는 어디다? 3기 신도시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선도지구가 일정이 비슷하지 않지만은 삼기 신도시가 아마 먼저 될 것 같고요. 그 선도지구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좀 많이 달려 있겠죠.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게, 여기는 이 다 생기는 지역이 전체가 다 새롭게 신도시가 되는 거고, 선도지구는 말 그대로 전체에서 일부분만 새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반적인 지역의 신도시로 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신도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어도 직장이 서울에도 경기도권에 신도시 가는 이유가 뭐죠? 그 지역 전체가 깔끔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건 살짝 무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작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보고, 지금 뭐 선도지구 발표됐다고 해서 거기에 집값이 뭐 그걸 잡기 위해서 뭐 무리하게 폭주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요. 차분히 좀 하는 방향 지켜보시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15년 남았어요. 15년 최소. 그래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도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내용과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 프로젝트의 제프였습니다.